현실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종교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 생활 잘하는 것, 현실 생활 잘하는 것,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 생활 잘하는 거고, 또 진리 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또 현실 생활도 잘하십니다. 요즘은 워낙 다원화된 사회고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보살님들도 우리 각자님들도 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 몫을 합니다. 이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바쁘게 이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바쁠수록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바쁠수록 그래서 이 뭐냐 물질 시대에 물질이 더 치성할수록 우리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진리 공부도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우리가 더 내가 용맹을 세워야 되는 이치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을 놓칠 수가 많아요. 워낙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와 장소를 늘 구별하지 않고 늘 내가 내 본심 진언을 통해서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바쁘다 보면 현실 생활 자체는 탁하고 어두운 일들이 자주 생기잖아요. 그죠? 막 바쁘면 바쁠수록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아요?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이 좋은 것보다는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도 탁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질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가 정말 물질이 다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충족하고 만족한 그리고 또 물질도 좋은 인연들이 되어오기 위해서는 늘 정화시켜가는 그러한 돌아서면 청소하는 그죠? 왜? 워낙 먼지가 많기 때문에 워낙 이게 그 미세먼지도 많고 그죠? 또 이렇게 오염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돌아서면 내가 자꾸 내가 정화시키고 청소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또 지난주 한 주에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물론 뭐 전스님도 심당을 지키고 이제 계셨지만은 제가 또 한 주 동안 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그 WFB 행사가 있어갖고 태국 출장을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못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막 일주일 한 주가 어떻게 간지 모르고 막 이렇게 급하게 이제 지나왔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마무리되면서 저는 또 마음은 또 이렇게 좀 막 급한 것들이 또 뭐냐 해야 될 일들을 좀 이제 마무리하고 나니 해야 될 일들을 끝내고 놓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은 좀 많이 편안해,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은 편안해졌다 그런 느낌이어서 참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늘 날씨도 많이 차졌네요, 그죠? 날씨가 많이 차졌습니다. 어젠가 이렇게 보니까는 영하권으로도 우리 포항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새벽에 염성하면 진짜 막 추워요. 추워가지고 막 저 난로도 이제 한 번씩 틀어가면서 염성을 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계절은 변해서 벌써 불과 뭐 두어 달 전만 해도 에어컨 빵빵 틀다가 이제 벌써 이제 지금 히터 틀잖아요, 그죠? 이 돌아가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고 무상의 이치기도 하죠, 그죠? 무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참경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주와 자연과 인생과 생활 속에 있으니 내가 당체법으로서 모든 것을 참경을 잘 읽어내는 그래서 이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지혜가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내가 지자가 진정 지자가 되어야 된다. 지혜가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죠? 이 과학자들이 이게 그런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말씀 들었는데 그래 보면은 이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노력해서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몇 가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적당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운동으로서 체중을 좀 줄여야 된대요. 그래야지 내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연세가 우리가 보기는 그래요. 어제도 전수님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어제 우리 대구에 또 우리 스승님 자녀 자제분이 결혼식이 혼사가 있어갖고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만났던 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신교도 분들도 있고 뭐 오랜만에 만났던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제가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살을 조금 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떤 한 보살님은 또 설레발을 치시면서 정사님 얼굴 살 빠진 거 보니까 눈물이 난대. 뭐 눈물이 나, 눈물까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살을 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다행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하여튼 우리가 그런데 사람은 사람은 나이 들수록 볼 때게 살도 있고 통통해야 보기는 좋아요. 근데 그 보기 좋은 거하고 건강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살을 조금씩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살을 조금씩 빼야 돼요. 필요 없는 살들은 조금 빼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뭐냐 하면은 뭡니까? 그 우리 장기나 바둑, 뭐 또 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수 두 수를 미리 내다보고 막 이렇게 머리를 굴려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배워서 하면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추천하는 거 뭐냐면은 할 수 있다면 외국어 공부를 하래요. 할 수 있다면 보살님 외국어 하는 우리나라 말 말고 외국어 하는 거 있으세요? 보살님 일본말 잘하시죠? 보살님 가끔 말 툭툭 하시는데 일본말 잘하시더라고.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고 일본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그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사셨던 분은 보통 나오는 말이 일본 단어가 툭툭 나오고 특히 경상도 지역에 그런 말들이 단어들이 많은데 여하튼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수 있으면 배우면은 내가 뇌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내 정신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기 힘들면은 뭐 낱말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이렇게 꾸준히 하면 좋답니다. 하면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식을 해라. 뭐 많이 먹지 말고 소식을 하는 것이 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악기 피아노나 기타나 뭐 필이나 뭐 이런 거 악기 그죠? 하나도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 되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드신 특히 이제 남성분이 색소폰? 이렇게 지긋한 중년 신사가 색소폰을 탁 부르는 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볼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악기 같은 거 하나 다루면 그렇게 좋답니다.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명상을 생활하래요. 염송을 생활하랍니다. 마지막에. 근데 요거 말씀드리려고 쭉 슬을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그죠? 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 하는 이야기가 뇌 구조가 바뀐대. 명상을 생활하면 우리는 염성을 늘 생활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뇌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통 사람들보다 현실 생활만 하는 사람들보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죠? 행복은 전념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전념이 돼요. 우리가 왜 보면은 TV 드라마를 보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관계성 속에서 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내 생각과 내가 어떤 내 관념이나 내 은행이나 말이나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막 슬프게 울고 있으면 눈물이 같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요. 그죠? 그리고 누가 막 좋아서 하면은 나도 같이 좋아라 해요. 그죠?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것도 전염이 된다. 이게 그 심리학자들이 글을 썼어요. 당연히 전염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제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밝혀놓은 게 뭐냐면은 패턴이 있는데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늘 행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대요. 그 우리 유유상종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좋은 사람이 많이.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면은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은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이 가만히 보시고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가만히 보시고 저 사람은 늘 비관적인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흉엄물하고 자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하지 마세요. 친구하지 마시고 늘 좋은 이야기 해주고 칭찬하고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자꾸 이렇게 친구가 되셔야 돼요. 우리 보살님들은 늘 뭡니까? 법문 이야기하고 그죠? 법담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 도반들이 다 행복한 어떤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임들이죠. 바깥에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보면은. 그래서 뭐 그분들 이야기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전문가들이 글을 쓴 거니까 내 친구가 행복하면은 내가 같이 행복할 확률이 뭐 16%인가 20% 이렇게 올라간대요. 근데 또 친구의 친구가 행복했을 때 내가 행복할 확률이 한 10% 올라가고 또 친구의 친구가 행복했을 때 내가 같이 행복해졌는데 확률이 또 한 6% 올라가고 뭐 그러면 그만큼 이게 주변에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은 나도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게 우리 맹모 삼천주교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 내 자식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사를 자꾸 다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내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한자 성어에도 고사 성어에도 있지만은 금묵자혁 그러니까 거기 어두운 색깔에 가까이 하면은 묵을 가까이 하면은 뭐예요? 나도 검게 변해요. 그죠? 건주자적 있잖아요. 내가 붉은 색깔에 가까이 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붉게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내 친구가 행복했을 때 내가 행복할 확률 그렇듯이 우린 지는 행자들 내가 주체가 돼야 되니까 내가 행복함으로 인해서 내 친구가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것.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다. 이거는 우리 법계에 뭡니까?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누구 덕분에 내가 누구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다. 누구 덕분에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은 이거 법계에서 봤을 때 행복에 대한 채무자예요. 내가 나중에 갚을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늘 밝은 어떤 시민을 염송을 통해서 내가 늘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밝게 살아가면은 나의 밝음이 주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인연을 맺게 해주면은 내가 법계로부터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는 그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죠? 한 우체부 이야기가 있는데 우체부가 외딴 마을에 이제 시골에 이제 있는 우체부인가 봐요. 외딴 마을에 편지를 배달하러 가는데 외딴 마을에 그 집이 먼 곳에 10리나 먼 길에 그 집이 한 채 있는데 편지가 매일같이 가요. 매일같이 편지가 한 통씩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매일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길이 그냥 먼지만 많고 바람만 휑하니 불고 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한 외딴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10리길을 걸어서 매일같이 한 통의 편지를 배달하러 가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지치고 이제 지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가 이 주변에 꽃이라도 좀 피워봐야 되겠다. 꽃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에 꽃씨를 뿌리면서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펼 수 있는 계절별 꽃을 다 뿌립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가 지나니 그 꽃들이 이제는 사시사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꽃이 심리되는 그 길에 꽃이 늘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꽃이 활짝 피어 있고, 그죠? 볼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 길이 꽃길이 또 소문이 나서 SNS에 한번 탔나 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좋은 꽃길을 보러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지역이 또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볼거리도 또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하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작용이에요. 일체유심조 우리 방금 공부했듯이 일체유심조가 내관될 때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 법으로 받아들여서 내 내면에서 그게 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증득이 돼야 된다. 역시 마음으로 짓는 거구나.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그게 내관될 때, 그죠? 일체 모든 법에서 해탈하고 모든 것에서 좋은 것들을 인연할 수 있는 그게 우체부 이야기예요. 마음의 작용이죠, 그죠? 이 마음이란 것은 바람이 불어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냄새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그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바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선을 짓기도 하고 악을 짓기도 합니다, 그죠? 악을 짓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각자 내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요게 힘들다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힘을 빼는 것이 가장 힘들답니다. 힘 빼는 게 힘들답니다. 힘 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마음에 힘을 뺀다. 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상, 이상, 중생상, 수아상. 내 잘났다는 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실천해 보면 알지만은 제일 힘들어요. 그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제일 힘든 게 맞아요. 그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서 운동 선수들을 늘 부드러운 어떤 몸 동작, 몸에 힘을 빼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몸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부상을 입는 됩니다. 그죠? 내가 마음에도 힘이 들어가면 마음에도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언짢다, 화가 난다, 원망심이 생긴다, 내 마음에 부상을 입은 거거든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마음에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상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 부리고. 그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 인연이라는 것은 일체유심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에 힘을 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든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도반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지는 행자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지만 우리가 하는 공부가 그렇게 가치 있는 공부고, 그러한 가치 있는 공부를 통해서 일체유심조가 내관이 될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 뜻하는 바대로 진리와 어긋나지 않는 원하는 바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근기 높은 우리 지는 행자들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는 봉독합니다.